나는 요즘 당근마켓에 푹 빠져 살고 있다. 솔직히 카톡을 확인하는 시간보다 당근마켓을 볼 때가 더 많아진 것 같다.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중고로 비교도 안 될 만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나는 그렇게나 사고 싶었던 게임 조이스틱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내놓은 분께 이유를 물었더니 마누라가 자신이 게임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 하여 게임 도구들을 버리라고 독촉을 한다고 했다. 덕분에 나는 횡재하였다. 사실 게임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나이 먹을수록 눈도 피곤하고 남이 게임 플레이하는 영상을 보는 것은 좋은데 내가 직접 하는 것은 피곤하게 느껴지는 바람에 디아블로 3를 마지막으로 나는 게임을 하지 않았다. 게임하는 걸 좋아라 하지 않았지만 희한하게 가끔씩 당근마켓에 판매하려 내놓은 게임 물건들을 보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결국 가격을 확인한 뒤에야 역시 비싼 거구나 하며 뒤돌아서기 일쑤였다. 아무튼 당근마켓 홍보 목적은 아니었으나 요즘 당근하는 재미로 살고 있는 것 같다.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당근마켓을 이용하다 보니 중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할 수 있는 소규모 아르바이트의 정보도 알려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신박하다고 생각했다. 회사에서 알바 채용 공고도 볼 수 있었지만 자녀의 등교를 도와달라고 하는 개인적인 알바 공고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당근을 이용하여 알바 정보까지 얻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가끔씩 내가 찾는 중고 물품 리스트 사이에 알바 채용 공고가 교묘히 섞여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때마다 쓸데없는 광고쯤으로 생각하고 지나치기 일쑤였는데 내 관심을 끄는 알바 공고가 하나 있었다. 남자분이셨던 것 같은데 자신이 집에 LED 전등이 고장이 나서 교체하려고 LED 등기구를 구매해 가져왔는데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어떤 등기구인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며 교체해주는 비용을 2만원을 제시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순간 기술직 일을 했던 내가 3분 아니면 뚝딱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꿀 알바였다. 아마 그 남자분은 기술 쪽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다. 나에게 교체하는데 인두기를 사용해야 하지 않느냐, 위험하지 않느냐 등의 엉뚱한 질문도 해왔기 때문이다. 이분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고 정말 형광등을 가는 방법도 모르는 남자분들도 많다고 하더라. 하지만 난 이해할 수 있다. 무엇이든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가 있을 수 있으니 말이다.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 있는 문제였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알바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그분과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안녕하세요.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이시네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음 좋겠네요. 공고 주인. 등기구 좀 교체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교체해야 할 등기구를 사왔는데 제가 납땜을 할 줄 몰라서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근무 중이어서 저녁 6시 정도에 방문 드려도 될까요? 공고주인. 한동안 대답이 없이 한 5분쯤 후. 죄송한데요. 지금 당장 해주신다는 분이 계셔서 그분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그분이 못하시게 되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곤 결국 연락이 오질 않았다. 그럴 줄 알았기에 별로 실망하지 않았다. 이런 일을 경험한 뒤라 간단히 할 수 있는 알바는 당연하게 경쟁자들이 몰리게 되리라 생각하고 쳐다도 보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번에도 우연히 한 알바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 그 알바의 내용은 자녀를 위해 레고 로봇을 구매하였는데 만들어주기 쉽지 않다고 대신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였다. 왜 아이들 장난감에 사람을 써서 만들게 하려는 걸까?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 것인가? 사진으로 볼 적에는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못할 정도는 아닌 걸로 보여졌고, 그리고 레고의 진짜 재미는 완성된 걸 가지고 노는 것보다는 분해되어 있는 레고 하나하나를 설명서를 보며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재미도 무시할 수 없고, 직접 완성시킨 작품을 보며 내가 노력한 추억을 떠올리며 뿌듯함을 느끼며 뿌듯해하는 낭만을 개인적으로 레고의 진짜 재미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문이 들기도 하였고, 어린 시절 재미나게 만들었던 레고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었다. 하지만 역시나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다. 레고를 만들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이러한 매력적인 알바에 사람들이 잔뜩 모일 거는 당연한 거였다. 그렇게 회사에서 퇴근해 집에 와서 씻고 밥을 먹고 앉아서 컴퓨터를 보며 시간을 때우던 한 오후 10시쯤에 당근 알람 소리가 울렸다. 확인을 해보니 오전에 내가 지원하려 했던 레고 만드는 알바에 올린 사람이 나에게 채팅으로 말을 걸어왔던 것이었다. 아마 알바를 해주기로 한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하지 못하게 되어 나에게 다시 연락을 한 것 같은데, 연락을 받고 난 뒤 기분이 좋으면서도 조금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다.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편안하게 즐기면서 레고를 만드는 것과 돈을 받고 만들어주는 것과는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었다. 말로는 며칠 걸려도 되고 다음 주까지 해주셔도 된다고 했지만 돈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해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레고 주인이 신뢰를 깨지 않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조그마한 레고 부품 한 톨 한 톨 잃어버리지 않고 정확히 만들어 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우리 집에 같이 사는 반려고양이 3마리가 제발 얌전히 있어 주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여러가지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시켜서 해야만 했다. 아니, 해보고 싶었다.
레고를 받아온 뒤 다음 날부터 회사에서 퇴근한 후에 시간을 들여 조립을 시작하였고, 한 개를 완성하기까지 평균 2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결과적으로 레고 로봇 2개를 만들기까지 이틀이 걸렸고 총 5시간이 걸린 셈이다. 힘들었던 점을 말해보자면, 나이가 먹다 보니 눈이 침침하여 설명서와 부품을 교대로 보아가며 만들다 보니 눈이 쉽게 피로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설명서에 표기되어진 부품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이로 인해 설명서에 나온 부품을 찾느라 엄청난 시간을 소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우 설마 내가 부품을 잃어버려서 망치게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결국 설명서가 개판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엄청난 짜증이 밀려옴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완성된 후에도 설명서대로 정확히 만들었는데도 남아있는 부품이 꽤 많이 있어 이거에 대해 레고 주인한테 해명을 해야 하는 건가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어릴 적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레고가 너무 쉽게 분해가 된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조립한 뒤 툭 치기만 하여도 로봇 팔이 떨어져 나가고 머리가 빠지고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완성 후에는 도자기 모시듯 다뤄야만 했다. 이 점에 대하여 레고 주인한테 문자를 남겨놓았다. 다행스럽게도 주인분 또한 로봇 하나를 만들어 보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해해 주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단점들만 수두룩히 늘어놓았는데 장점은 무엇이 있었을까?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아이템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다 만들어 놓고 보니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게 전부였던 것 같다. 처음에는 왜 아이들 장난감을 사람을 써서 돈 들여가며 만들게 하는지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만들고 난 뒤에 느끼는 건 그 레고 주인 아주머니가 아주 현명하신 분이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내 생명력을 일부 소진에 갈아 넣어가며 만든 이 2개의 자식 같은 로봇들이 레고 주인 자녀들에게 토이스토리에 등장하는 우디와 버즈처럼 사랑받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내보려 한다.